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작은 화분 가게를 하고 있는 64살 여성입니다. 저에겐 아들이 하나 있는데 38살이 되도록 연애 한번 해본 적 없던 아들에게 어느 날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처음엔 그저 귀엽고 싹싹한 아가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했던 말들이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이 너무 작아서 귀여워요. 그 말이 그저 웃으며 넘길 말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들 성준이가 여자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8살이 되도록 연애 한번 해본 적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여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것도 밥을 사주겠다고 불렀다는 것도 성준이한테서 직접 들은 얘기였어요. 엄마, 나 원래 결혼 생각 없잖아.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좀 달라. 그래서였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처음 들어봤으니까요. 처음 만난 건 동네 고깃집에서였습니다. 성준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손을 흔들었는데 웃는 모습이 해맑아 보였습니다. 키가 작고 얼굴이 동글했어요. 눈이 잘 웃는 인상이었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김혜영입니다. 꾸벅 인사를 하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메뉴판도 보기 전에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음식 솜씨 좋다는 얘기 들었어요. 성준 오빠한테 맨날 들었거든요. 성준이 얼굴을 봤습니다. 아들은 귀가 빨개져서 고개를 집게로 뒤집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했잖아요. 어머니 된장찌개 맛있다고. 엄마가 된장찌개는 잘 끓이긴 하지. 제가 웃었습니다. 별거 없다니까. 어머니, 저 된장찌개 진짜 좋아해요. 그래? 다음에 집에 놀러 오면 해줄게. 혜영이가 바로 웃었습니다. 진짜요? 저 진짜 갈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묘하게 반가웠습니다. 처음 보는 자리였는데도 낯가림이 별로 없었어요. 고기가 익는 동안 이것저것 얘기가 오갔습니다. 혜영이는 말이 많은 편이었어요. 끊기는 법 없이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그게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자리가 편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계속 웃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어디 사세요? 여기 동네예요? 고기쌈을 싸면서 물었어요. 자연스럽게 나온 말처럼 들렸습니다. 여기서 오래 살았지. 걸어서 20분 거리야. 아, 그래요? 혼자 사세요? 그럼 성준이 독립하고 나서는 혼자지. 혜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상추에 밥을 올렸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잠시 후에 다시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여기 오래 사셨으면 동네를 잘 아시겠어요. 그럼 잘 알지. 여기 동네 좋은 것 같아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저도 그냥 웃었어요. 자리를 마칠 때쯤 혜영이가 먼저 일어나서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말렸는데도 막무가내였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그러고는 저한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음식 진짜 한번 꼭 먹어보고 싶어요. 집에 초대해 주실 거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한번 꼭 와. 뭐 좋아하는 거 있으면 해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다가 문득 혜영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싹싹하고 말도 잘하고.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자려고 누웠을 때 별 생각 없이 들었던 "혼자 사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 옆에서 작은 화분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라고 해봐야 손바닥만한 공간이었어요. 철제 선반 몇 개에 화분을 올려두고 문 앞에 행잉 플랜트 몇 개 걸어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단골이 있었어요.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오는 아주머니, 명절 때마다 화분 사러 오는 회사 총무 직원, 그런 분들 덕에 꾸려갔습니다. 아침 6시 반이면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었어요. 화분에 물 주고 죽어가는 잎 정리하고 선반 닦고 나면 벌써 8시가 됐습니다. 집은 제가 30년 가까이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방 2개짜리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벽지는 3번쯤 바뀌었고 장판은 1번 갈았습니다. 수도꼭지 하나가 오래전부터 조금 새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창가에 화분 몇 개를 놓아두었는데 겨울에도 푸르게 잘 자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쪽부터 봤습니다. 혜영이가 집에 놀러 온 건 첫 만남으로부터 2주쯤 뒤였습니다. 성준이랑 같이 왔어요. 저는 아침부터 갈비찜을 하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데도 첫 번째 약속이라 그냥 해주고 싶었어요. 현관문을 열어줬더니 혜영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실내화 내밀기도 전에 안쪽을 한번 둘러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집이 너무 작아서 귀여워요. 손에 들고 있던 실내화를 잠깐 그대로 들고 있었습니다. 내려놓지 못한 채로요. 성준이가 뒤에서 들었는지 헛기침을 했어요. 혜영이는 이미 안으로 들어와 창가 화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직접 키우세요? 이름이 뭐예요? 저건 스킨덥서스. 물 잘 안 줘도 잘 자라. 신기하다. 저는 화분을 키우기만 하면 다 죽이거든요. 그렇게 넘어갔어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동안 혜영이는 잘 먹었습니다. 잡채도 갈비찜도 그릇에 싹 비웠어요. 어머니, 잡채랑 갈비찜이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별거 없어. 오래 하다 보면 다 손에 익어. 진짜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흐뭇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 먹고 차를 마시는데 혜영이가 창밖을 한번 내다봤습니다. 여기 동네가 조용하네요. 학교는 가까워요? 학교? 초등학교는 걸어서 20분이면 가지. 아, 그래요? 혜영이가 찻잔을 들고 말을 이었어요. 저는 나중에 아이 셋은 낳고 싶거든요. 키우려면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머니가 근처에 계시면 아무래도 마음이 놓일 것 같고요. 말끝을 흐렸습니다. 셋이나 낳고 싶어? 네, 제가 외동딸이라서 크면서 외로웠어서 셋은 낳고 싶어요. 셋을 낳고 싶다니 뭔가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아이 키우는 건 좀 어렵겠다 싶기도 하고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창밖을 한번 봤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골목이었어요. 전봇대 옆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설거지를 하면서 혜영이가 한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집이 작아서 귀엽다는 말은 나쁜 말은 아니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고요. 그냥 이상하게 손이 느려졌습니다. 그날은 설거지가 유난히 오래 걸렸습니다. 겨울이 지나면서 성준이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어요. 명절이 왔을 때 옷이 좀 달라졌다 싶었는데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설 지나고 봄이 오면서 뭔가 조금씩 눈에 띄었어요. 늘 귀를 덮었던 긴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전에는 두세 달에 한 번 미용실 가는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깔끔하고 단정하게 정돈이 돼 있었어요. 신발도 바뀌었고 지갑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번에 바뀐 게 아니라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 있었어요. 전화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전에는 주말이면 한 번씩 걸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먼저 걸려오는 일이 줄었어요. 제가 먼저 하면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이것저것 얘기를 늘어놓지 않고 금방 끊으려 했어요. 바빠? 약속이 있어서. 엄마, 나중에 다시 할게. 그러면서 끊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는 전화는 없었어요. 제가 또 먼저 했습니다. 혜영이가 한 번 더 집에 왔어요. 그때는 성준이 없이 혼자였습니다. 근처에 왔다가 들렸다고 했는데 손에 빵을 들고 왔어요. 베이커리 종이백이 묵직했습니다. 어머니 드시라고요. 여기 거 맛있대요. 어머,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들어와서 차 한 잔 마시다가 갔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화분 이름도 또 물어봤고 가게는 언제부터 했냐고도 물었습니다. 말이 많은 건 처음이랑 똑같았어요. 어머님, 저 결혼하면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은데 어떠세요? 응, 같이? 네. 어머님 손주들 재롱도 보고 크는 거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나랑 살면 불편하지 않겠어? 에이, 뭐가 불편해요. 손주들도 가끔씩 봐주시면 저야 좋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어머님. 근데 이 집에서 아이 셋을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가면서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시선이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고는 웃으면서 나갔습니다. 그 무렵 저는 오래된 땅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친정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었어요. 시골 외곽에 있어서 쓸 일도 없이 그냥 놔뒀던 건데 몇 해 전부터 그쪽 동네 개발 얘기가 돌면서 시세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팔까 말까 몇 번 생각했다가 그냥 뒀던 땅이었어요. 그걸 다시 꺼낸 건 혜영이가 다녀간 며칠 후였습니다. 딱히 연결지어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때가 됐다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 셋을 키울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아서요.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올라 있었어요. 목소리가 밝아지면서 바로 내놓으시겠냐고 물었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앉았어요. 화분 사이로 우우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팔기로 결정한 건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거라면 집도 좀 넓혀야 하고 시작할 때 쪼들리면 안 된다 싶었어요. 아이들 생기면 공간이 있어야 한다던 혜영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제가 봐도 그랬거든요. 제 친구도 아들 며느리랑 합가하면서 손주들이 있으니 집을 넓혀가던 게 생각이 났어요. 계약서를 쓰던 날 공인중개사가 도장 찍을 자리를 가리켜 줬습니다. 저는 안경을 다시 고쳐 쓰고 이름을 썼어요. 손이 크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가게 선반에 물을 줬습니다. 시들어가던 고무나무가 새잎을 하나 틔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성준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서운하기보다는 불안했습니다. 땅 판 돈이 들어온 건 봄 끝 무렵이었습니다. 통장에 숫자가 찍힌 날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에 왔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날은 일찍 들어오고 싶었어요.
된장국을 끓이고 밥을 차려 혼자 먹었습니다. 뉴스를 틀어놨는데 뭘 보도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성준이한테는 좀 더 넓은 평수로 같이 알아보자고 미리 얘기해 두었습니다. 얘기를 먼저 꺼낸 건 혜영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준이한테 들었을 것 같긴 했어요. 어느 날 성준이가 집에 왔을 때 혜영이도 같이 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전처럼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앉은 자세가 반듯했어요. 어머니, 저희 결혼하면 차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차야, 성준이 차 있잖아. 그게 많이 낡았잖아요. 요즘은 외제차 타야 무시를 안 당해요. 결혼하고도 오래된 차 타고 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누가 무시를 해? 애들 데리고 다니려면 큰 차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모시고 외출이라도 하려면 필요하고요. 저는 차를 따르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아직 애도 없잖아. 나중 얘기죠. 근데 미리 준비해야 돼요. 꼭 외제차여야 해? 네, 외제차가 더 튼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얘기를 끝냈어요. 며칠 후 성준이가 혼자 왔어요. 밥을 먹고 나서 소파에 앉더니 다리를 꼬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왜? 혜영이가 명품 가방 하나 갖고 싶대. 그래서? 결혼 선물로 하나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그건 네가 해주면 되잖아. 성준이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월급으로는 좀 빠듯해서.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성준이도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그냥 갔어요. 혜영이는 그 다음 주에 또 왔습니다. 이번엔 인테리어 잡지를 들고 왔어요. 두꺼운 거였는데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요. 애들 키우려면 친환경 자재를 해야 한대요. 일반 자재는 냄새도 나고 몸에 안 좋다고. 사진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바닥재, 벽지, 가구 배치까지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이렇게 하려면 돈이 꽤 들 것 같아요. 근데 애들 건강이 걸려 있는 건데 아낄 수가 없잖아요. 잡지를 덮으면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이들 생각하면 아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잡지 표지를 한번 내려다봤어요. 환하게 꾸며진 거실 사진이었습니다. 글쎄, 어머니,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아토피나 천식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 혜영이가 집에 올 때마다 뭔가 하나씩 더 얹혀졌습니다. 처음엔 차 얘기, 그 다음엔 가방, 그 다음엔 집 인테리어였어요. 한꺼번에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가지씩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그 말 앞에 아이들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이 크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골목 어귀 편의점 앞에 잠깐 섰습니다. 음료수 하나 사들고 걸으면서 생각이 한 가지에 멈췄어요. 혜영이가 집에 올 때마다 자리를 잡고 앉는 방식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앉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먼저 권하기도 전에 제 집처럼 소파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생각해보니 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집 앞 계단을 오르면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상하게 열쇠가 잘 안 맞았어요.
자꾸 어긋났어요. 결혼 날짜 얘기가 나온 건 여름 초입이었습니다. 성준이와 혜영이가 같이 왔어요. 밥을 먹고 나서 혜영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이번엔 잡지도 팜플릿도 없었어요. 어머니, 이사 갈 집은 언제쯤 알아보실 거예요? 저는 숭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이사? 네, 저희 결혼하면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여기는 좁으니까요. 성준이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뭔가 말을 하려다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깐 혜영이를 봤어요. 고깃집에서 처음 봤을 때 생각이 났어요. 손을 흔들며 들어오던 것, 눈이 잘 웃었던 것, 쌈을 싸면서 자연스럽게 물었던 것. 혼자 사세요?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밥 먹다 나오는 말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집에 처음에 왔을 때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이 한 바퀴 돌았던 것도, 차를 마시다 창밖을 내다보며 물었던 것도, 그때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사는 내가 결정할 일이야. 혜영이가 고개를 조금 기울였습니다. 그럼 언제 결정하실 거예요? 저희도 준비해야 하니까요. 무슨 준비?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가구도 봐야 하고 어머니 집 처분하시면 거기에 보태서 좋은 데로 가야 하잖아요. 처분이라는 말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혜영이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당연한 수순을 말하듯 했습니다. 성준이가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엄마, 혜영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저는 숭늉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사 갈 집은 도배랑 장판만 새로 하자. 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말한 대로 할 수 있으면 결혼을 허락하마. 아니면 너희 둘이 알아서 준비해라. 어머니, 차도 명품 가방도 친환경 자재도 그건 내가 꼭 해줘야 할 일은 아니야. 혜영이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셔야죠. 손주들 생각은 안 하세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작은 집 안에서는 크게 들렸어요. 아직 없는 손주들이 두 번째로 방패막이로 나왔습니다. 저는 혜영이를 봤습니다. 성준이를 봤어요. 아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혜영이 목소리가 높아지는 동안 성준이는 식탁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서서히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천천히 혜영이를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이런 여자랑은 못 살겠어. 식탁 위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혜영이가 성준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이런 여자? 못 살겠다고?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긴 뭘 그만해. 결혼이 장난이야? 혜영이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어요. 성준이는 혜영이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만하자 말하는 거야? 성준이가 혜영이를 보지 않았어요. 38씩이나 먹은 노총각 주제에 결혼해준다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이가 없네 진짜. 너무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요즘 다들 결혼할 때 받는 거 나도 받아야지. 그게 뭐 잘못됐어? 성준이가 대꾸가 없자 혜영이는 저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어머니, 땅 판 돈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찾아보니 꽤 올랐던데.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있으시면 당연히 해주셔야죠. 당연한 게 어디 있니? 그럼 하나뿐인 아들 노총각으로 늙게 두실 거예요? 여태 연애도 못 해봤다면서요. 이제 그만하자꾸나. 손주 셋 낳아드린다니까요.
돈 쓸 일도 없으시면서 뭘 그렇게 쥐고 계시려고 그러세요? 더 이상 상대 못하겠다고 느끼던 찰나에 성준이가 혜영이의 팔을 잡고 밖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후 성준이에게 엄마 죄송해요 라는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들이 결혼하겠구나 싶어 들떴던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일주일 후 화분가게에 자주 오시던 단골 손님이 이사 가신다면서 차 한잔 하자기에 카페로 갔습니다. 차를 주문하고 손님과 서로 아쉬움을 나누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렇다니까. 인생 업그레이드 좀 시켜볼랬더니 완전 망했어. 제 뒤로 기둥이 있었는데 반대편 쪽에 혜영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하기로 한 거야? 나 같은 여자랑 못하겠대.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뭐야, 그럼 진짜 안 하는 거야? 안 해. 그 오빠네 엄마 집이 아주 오래되고 진짜 코딱지만 하더라니까. 근데 땅이 좀 있대서 그 자리에 물류센터 단지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쪽이 엄청 올랐잖아. 그래서? 그래서 외제차랑 명품 가방이랑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준다는 거야. 왜? 땅 팔면 돈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손주 셋을 낳아줄 거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어이없지 않냐? 근데 네가 셋을? 에이, 그건 너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 원래 시어머니들은 손주 많이 낳아준다고 하면 좋아한대. 근데 진짜 셋을 낳을 생각이었어? 미쳤냐? 결혼해서 받을 거 받고 그 오빠네 엄마가 요리를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집안일은 어차피 해주실 거니까 그 오빠 쑥맥에 착하고 편하게 살려고 했던 거였지. 아, 진짜 여우야, 여우. 야, 요새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근데 네 주변에 착한데 노총각 없냐? 이번엔 제대로 작업 들어가야지.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리던 익숙했던 목소리. 제 표정이 굳어졌는지 같이 갔던 단골 손님이 사장님 몸이 안 좋으세요? 라며 물었어요. 아니라고 했지만 걱정이 됐던 손님은 얼른 집에 가서 쉬셔야겠다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길게 숨이 나왔습니다. 하마터면 그 아이를 며느리를 맞을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본 모습을 알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많이 후련해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끌림이었습니다. 마음에 남는 이야기 다음에도 함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